어제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5,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기록 6만 2천 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며 흔히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박재관 후보가 스테파니장 후보에 앞서며 중간 집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3개월 만에 차량국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업무 재개에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2,345명 늘어난 327만 2,344명, 사망자는 545명이 늘어 13만 6,36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86명이 늘어 42만 5,758명, 사망자는 26명이 늘어난 3만 2,36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34명이 늘어나 17만 7,795명, 사망자는 106명이 늘어 15,5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5,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기록 6만 2천 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사망자도 4일 연속 8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 6만 5,55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날 6만 2천 명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929명이 늘며 4일 연속 8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사망자가 다시 늘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주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의 폭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이오와, 미주리, 몬태나, 위스콘신 등도 이날 최다 확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하루 동안 149명이 사망했고 플로리다는 8,935명이 추가 감염해 120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는 105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한 주들의 병원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1개 카운티에 40개 넘는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자들은 중환자실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며 흔히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완전한 봉쇄령을 피하기 위해서 주들이 경제 재개 절차를 잠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어제 정치 매체 더 힐이 주최한 행사에서 과장하지 않고 코로나19는 대단히 전염성이 높은 퍼펙트 스톰이라며 공중보건인들에겐 최악의 악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 범위가 통제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2차 봉쇄령을 피하려면 경제 재개를 일시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4개 주는 술집을 폐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완전한 봉쇄령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들이 경제 재개 절차를 잠시 멈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남부주들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재개를 위해 기준을 세우고 그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의 당파주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만약 그런 분열이 없었다면 좀 더 조정된 접근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주들은 잘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주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는 16일에서 18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휴스턴 시장이 6천 명이 모이는 당원대회를 금지하자 공화당 의장은 계약 위반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6천 명이 모이는 텍사스주 공화당 당원대회를 금지하자 공화당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오는 16일부터 18일 휴스턴의 조지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너 시장은 지난 8일 컨벤션 센터 운영업체에 공화당 당원대회 계약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터너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6천 명이 모이는 당원대회는 허용할 수 없다며 당원대회 개최는 컨벤션 센터 직원과 공화당 대의원들에게도 위험한 만큼 이번 조치는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디키 텍사스주 공화당 의장은 계약 위반 사항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터너 시장은 휴스턴에서 수천 명이 모였던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해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당원대회 금지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시장의 불평등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터너 시장은 야외 시위와 실내 행사는 다르며 6천 명이 모이는 당원대회가 과연 적절한지 법원에 물어보자며 공화당의 제소를 환영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세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인들이 이 납세 내역을 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주 검찰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납세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로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를 들여다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납세 자료와 금융 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하원과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금융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 논리를 앞세워 자료 제출 소환장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인들이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및 금융 기록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수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로 넘어가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한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 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사건의 결과는 자신의 재무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부 예산 7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21%인 법인 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던모어의 한 금속 공장 앞에서 연설을 통해 더 나은 재건이라고 명명한 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4천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연구개발 사업에도 3천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경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에 세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낼 때가 됐다며 현재 21%인 법인 세율을 오바마 전 정부 때와 같은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책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분야입니다. 바이든의 경제 공약은 크게 미국산 제품 구매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개발, 인종 평등 확립, 돌봄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의 트럼프 타워 앞 대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대형 문구가 그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이 발표한 이번 계획을 5번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대놓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시 공무원들과 함께 이 문구를 직접 그렸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트럼프 타워 정면에 있는 5번가에서 시 공무원들과 함께 노란 페인트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 일부를 직접 그렸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인 알 샤프턴 목사도 드블라지오 시장의 곁에서 페인트 칠에 동참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 운동가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대형 BLM 문구는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의 지시로 백악관 앞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맨하튼 트럼프 타워 앞에도 이 문구를 적는다는 예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증오의 상징 5번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호화로운 5번가의 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한마디 하겠다면서 우리는 5번가를 해방하고 5번가의 격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박재건 후보가 스테파니장 후보에 앞서며 중간 집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재건 후보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고 2위와 3위인 신디 페라라 후보와 스테파니장 후보는 근소한 표차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의 중간 개표 결과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에 도전하는 박재건 후보는 893표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에 이어 러닝메이트를 이룬 신디 페라라 후보가 753표로 2위, 스테파니장 후보는 698표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프랭크 도나우 후보는 607표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박재관 후보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2위와 3위의 표차는 55표에 불과해 스테파니장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에 도전한 데니얼 킴 후보는 11,294표를 획득했지만 패배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연방하원 9선거구에는 12선에 도전하는 빌 파스크렐 의원이 81.1%의 득표율로 승리했고 연방하원 5선거구에서는 득표율 70.9%의 조시 고티머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연방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현직 코리 부커 의원이 승리를 확정시켰고 공화당에서는 리키 메타 후보가 39.2%, 허시 싱 후보가 34.5%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의 최종 결과는 오는 24일 발표됩니다. 뉴저지주가 3개월 만에 차량국 업무를 재개했는데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의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 시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경제 재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7일 주요 지점과 인스펙션 센터 등의 대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대부분의 차량국에 수천 명의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오피스의 경우에는 1km에 가까운 대기열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밤새 기다리며 노숙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버겐 카운티 로다이 오피스는 이른 새벽부터 긴 대기열이 생기는 등 인파가 몰려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도록 지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롤스버겐 오피스도 수백 명의 민원인들이 새벽부터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필머피 주지사는 긴급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뉴저지주는 1억 달러 주정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7월 중에 실시하는 공무원 무급 휴가 프로그램에서 차량국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펙션 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대민 업무를 제공하는 실무 인력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업무 시간을 늘리고 온라인 업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비와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스타벅스가 미국 내 9천여 개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주에서도 이번 조치는 적용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은 드라이브스루나 배달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9일 스타벅스는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부터 9천여 개의 미국 내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직원과 고객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려는 보건 및 정부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주나 도시에도 이번 조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매장에서 마스크 등의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은 드라이브스루나 배달 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부터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진 않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공장소로 외출할 경우 모든 사람이 첫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DC는 얼굴 가리개는 자신도 모르게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LA시는 이런 확산세가 지속되면 위험 수준인 빨간색 경고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다시 자택 대피령을 발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현황을 나타내기 위해 LA시가 지난 1일 도입한 색깔별 경보 체제입니다. 현재 표시는 주황 단계로 감염 위험이 극도로 심한 상황인데 빨간색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주민들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가스티 LA 시장은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자택 대피 명령을 다시 발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ings get worse, that dial could move to red in this coming week or two. That would place us at the highest risk of infection, and we'd likely return to a mandated safer at home order. 최근 재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LA 카운티와 LA시 지역 무료 검사소에선 진단 검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검사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모임과 파티 참석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We're receiving reports that people are getting tested so that they can just go out and hang out with folks. That's not what these tests are for. A COVID test isn't an excuse to break the rules and engage in social gatherings outside your household. 진단검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에 한해 검사 예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급증한 진단검사 수요 충족을 위해 검사소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카운티 운영검사소 8곳을 추가로 오픈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내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주택 가격이 8년 만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 코오로직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집값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집값 하락률이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3%와 5.2%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로직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실업률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구매자들은 주택의 가치를 절하하게 된다며 이를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대적인 실업수당 사기 청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관계자는 대다수의 실업수당 사기가 피싱이나 온라인 해킹 등의 수법으로 훔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청하지도 않은 실업수당 관련 메일이 온다거나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실업수당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개월간 문을 열지 못했던 카운티 소재 비필수 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모기지 등을 명목으로 최대 $10,000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자격은 버겐카운티 내에 소재한 사업체로 지난 3월 1일 기준 영업이 이뤄진 곳으로 종업원 19명 이하의 LLC, S코퍼레이션 등 개인 사업체입니다. 미국 은행 중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웰스파고가 비용 절감을 위해 연말부터 수천 명을 감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다른 은행에 비해 웰스파고의 비용 압박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가 아직 구체적인 감원 규모를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3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다는 초음속 항공기가 오는 10월 공개됩니다. 항공 스타트업인 붐 슈퍼소닉은 초음속 여객기 오버추어 개발을 위해 3분의 1 크기로 축소 제작된 시험용 기체 XB-1의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붐 슈퍼소닉은 마 2.2 속도로 나는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를 개발 중이며 2030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55개에서 75개이며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